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중학생 친구들 반갑습니다. 개념 속 핵심 속의 김여정입니다. 우리 오늘부터 우리 새로운 단원, 대단원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 전기와 자기라는 이제 본격적인 우리 물리 파트입니다. 우리 전기, 자기. 우리 일단 전기를 먼저 함께 다룰 거고요. 그 다음 우리 자기장, 자석의 힘인 자기에 대해서 함께 다루는 단원이 이 단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첫 시간으로 우리 전기가 발생하는, 전기의 발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면서 우리 마찰전기, 우리 주변에서 우리 마찰전기, 정전기라고도 말하죠. 이 마찰전기가 어떻게 생기는지, 마찰전기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전기를 배우기에 앞서서 우리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그것을 일컬어서 원자라고 부르죠. 이 원자의 기본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우리 전기를 어떻게 띠게 되는지 그 원리를 함께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함께 선생님과 배울 건데, 원자의 구조 들어가기 앞서 여기에 전하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전하. 전하가 뭐냐? 이 전하라는 알갱이 때문에 전기 현상이 일어나. 여기 이렇게 나오지. 모든 전기 현상을 일으키는, 나타내는 근원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즉, 전기를 띤 입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럼 이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 때문에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 이렇게 나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 즉 전기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또는 전기를 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자, 알갱이가 되겠고요. 총 두 가지 알갱이가 있어.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머릿속에 꼭 있어야 되는 건 플러스 전하는요, 무거워서 이동을 못해요. 반면에 마이너스 전하로 이루어진 입자를 우리가 전자라고 부르거든. 이 전자만이 이동할 수 있다라는 개념. 그래서 전하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마이너스 전하만이 이동할 수 있구나. 가벼워서 이거 머릿속에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 원자의 기본 구조를 보시면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가 원자다. 그럼 원자의 내부는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림 보세요. 가운데 여기 보면 무거운 원자핵과 가운데를 원자핵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질량이 큽니다. 플러스 전하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플러스 전하 자체가 질량이 크기 때문에 원자핵은 무거워요. 질량이 큽니다. 반면에 가벼운 전자로 구성되어 있어. 이 원자핵 주변은요, 거의 질량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운 누가? 그러면 전자로 이루어져 있어. 그런데 이 전자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원자핵 주변을 움직여서 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질량을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가볍다. 그래서 실제 이동할 수 있는 입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만이 움직일 수가 있다. 그럼 원자의 기본 구조는 중심 부분의 원자핵과 원자핵 플러스 그 주변에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원자핵 플러스 전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원자의 전기적인 성질로 들어가는데, 원자는 전기적으로 플러스 전기냐, 플러스 전하로 이루어져 있냐, 마이너스냐,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전기적 성질이에요. 그럼 아까 그림에서 잠깐 보시면 원자핵 속에 플러스 전하량이 지금 2개 그려져 있죠. 이 플러스 전하량이 2개면 사실은 우리가 화학 파트에서 주기율표라는 거에서 원소들마다 원자 번호가 있어요. 근데 이 원자 번호의 그 넘버랑 원자핵 속의 플러스 전하, 이 개수가 똑같아. 그리고 또 원자라는 자체는 원자핵 속의 플러스 개수가 지금 2개지. 그럼 전자도 2개를 띠고 있어요. 만약 플러스가 3개예요. 그러면 주변의 전자도 3개야.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야. 그럼 이제 풀어 설명하면 원자핵이 갖고 있는 플러스 전하의 양, 보통 플러스 전하 하나가 질량이 플러스 1이에요. 그럼 2개면 지금 현재 전하량이 플러스 2죠. 그 다음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는데 전자의 전하량은, 전자는 하나가 마이너스 1이야. 전자라는 건 마이너스 전하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의 질량이 마이너스 1이야. 근데 2개 있죠. 그러면 전자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2가 되지. 항상 이렇게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의 양과 그 다음 전자들이 가는 마이너스 전하량이 뒤에 거 똑같아요. 그럼 이런 상태는 뭐냐?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닌 중성이라고 표현하지. 그래서 원자라는 애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그럼 중성이라는 의미를 써라라고 하면 중성은
남자도 여자도 아니다 이런 게 아니야. 원자핵이 갖고 있는 플러스 전하량과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가 갖고 있는 마이너스 전하량이 동일해서 플러스 전하도 마이너스 전하도 아닌, 즉 전기를 띠고 있지 않은 상태를 일컬어서 우리가 중성 상태다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우리 마찰 전기를 배우기 위해서 선생님 원자의 구조를 함께 했는데, 즉 그냥 마찰을 특별히 시키지 않고 외부에 접촉을 안 하면 원자라는 것 자체는 다 중성이야. 그런데 마찰 전기는 어떤 두 물체가 서로 다른 물체예요. 얘네 둘이 마찰, 부딪혔어요. 접촉이 됐어. 그러면 A와 B라는 물체에서 누가 이동하냐? 서로 다른 물체이기 때문에 좀 성향이 다르죠? 전자가 이동해 가요.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죠. 전자는 가벼워서 이동할 수 있다. 플러스 전하는 무거워서 못 움직이거든? 그러면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전자가 이동하게 되면 두 물체는 전기를 띠게 돼. 즉 원자일 때는 중성이었는데 중성이 깨져버려요. 뭐 A가 플러스를 띠면 B는 마이너스를 띄어요. 또 서로 다른 두 물체에 띠는 전기의 종류는 무조건 달라. A가 마이너스면 B는 플러스가 되고, 이렇게 서로 다른 종류의 전기를 띠게 되면서 둘이 이렇게 달라붙어. 인력이라는 거에 의해서. 그게 마찰 전기거든요. 그래서 마찰 전기는 조건이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뭐 할 때? 마찰, 부딪히게 할 때 발생하는 전기. 그래서 이름이 마찰 전기죠. 마찰 시킬 때 순간적으로 발생이 돼요. 그럼 우리 정전기란 말도 되게 많이 쓰잖아, 일상에서. 특히 겨울에 우리 정전기 많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빗으로 머리 빗다 보면 이렇게 빗과 머리카락 달라붙기도 하고, 그 다음 스웨터 같은 거 벗을 때 지지직 소리 나기도 하고, 문고리 같은 거 손잡이 잡았는데 딱딱딱 그러면서 전기가 통하기도 하고, 이런 걸 정전기라고 부르는데, 정전기란 여기 나오죠? 빗으로 머리를 빗을 때 보통 플라스틱 빗과 머리카락, 이걸 빗는다는 건 둘을 마찰시킨 거야. 머리와 빗에 발생한 마찰 전기의 특징은 우리 머리카락이 플러스를 띠고 있으면 빗은 마이너스로 순간 띄어요. 전자가 이동해요. 보통 머리카락에서 빗 쪽으로. 그러면 얘는 플러스 띄고 얘는 마이너스를 띠면 보통 우리가 전기가 흐른다라고 표현하지. 즉 전기적 성질을 띤 입자들이 이동해야 되거든. 흘러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마찰 전기는 흐르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어요. 정지해 있다고. 그래서 우리 보통 전기라는 표현은 움직인다고 해서 동전기라고 쓰는 게 맞아요. 그런데 동전기란 말을 안 쓰지. 왜? 어차피 전기가 흐른다는 건 전하들이, 입자들이 움직인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전기가 흐른다라고 말해. 하지만 이 마찰 전기는 흐르지 않고 가만히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얘를 정지해 있다라고 해서 정전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흐르지 않고 한 곳에 정지해 있는 전기를 정전기다. 그래서 마찰 전기를 다른 말로 우리가 정전기라고 표현하는데, 얘는 딱 전기를 띠고 있게 되더라도 흐르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가만히 머물러 있고요. 시간이 흐르면 전기가 사라져요. 계속 전기를 띠고 있진 못해. 쉽게 사라지는 계절이 여름이고, 공기 중에 이제 습도가 높은 겨울에는 조금 오래 가죠. 이걸 방전이라고 해요. 전기를 잃고 원래의 중성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다음, 우리 대전.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전기적인 용어들이 나와요. 그 용어들이 나올 때 헷갈리면 선생님 설명을 좀 이해하기가 힘들겠죠. 대전, 우리 서울 대전의 대전이 아니야. 대전은 전기를 띠는 현상. 그러니까 원래 중성이었어. 전기를 띠지 않고 있었는데 뭔가 어떤 물체랑 마찰을 시켰더니 전기를 띠게 된 거야. 그러면 우리가 대전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 밑에 전기를 띈 물체를 대전체라고 부르겠지. 그 다음 또 여러 가지 물체가 있으면 마찰시켰을 때 쉽게 플러스가 되는 애가 있고 마이너스가 되는 애가 있고 그런 걸 좀 나열한 순서가 있어요. 그걸 또 대전열이라고 하고, 발생한 열이 아니라 순서의 열. 그래서 대전이라는 건 전기를 띠는 현상을 말한다. 그럼 이제 마찰 전기 발생 조건이 있습니다. 이 마찰 전기는 서로 같은 물체끼리는 절대 안 발생해. 즉 머리카락과 머리카락이 부딪힐 때는 안 생겨. 서로 다른 물체 사이에서 그 두 물체를 마찰시킬 때 반드시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이동할 수 있는 입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만. 왜? 가벼우니까. 그럼 전자가 이동해. 그래서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마찰 전기가 생겨요. 같은 물체 사이에서는 전자가 이동을 안 해요. 그래서 전기가 안 생기는 거고, 서로 다른 물체 사이에서만 이동해 가기 때문에 순간 전기가 생긴다. 그럼 마찰 전기가 이제 어떻게 발생하는지 볼게요. 지금 그림상에 털로 된 가죽과 우리 플라스틱 빨대, 그 둘을 열심히 문지르고 있는 그림 보이시죠? 원래 털 가죽이나 빨대는 마찰을 시키기 전엔 둘 다 중성이야. 그럼 중성의 의미가 뭐예요?
털가죽이 갖고 있는 플러스 전하의 개수와 마이너스 전하가 똑같다고. 반면에 빨대도 역시 플러스 전하 개수, 마이너스가 똑같아요. 즉 전기를 띠고 있지 않았는데 둘을 마찰시키면 전자란애가 이동합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털가죽에서 빨대 쪽으로 전자가 가버려.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해보자. 처음에 털가죽에서 선생님이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똑같다고 했잖아요. 여기다 쓰면 털가죽이 갖고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수가, 털가죽은 플러스 전하량이 플러스 3, 3개 있고, 그 다음 마이너스 전하인 전자가 3개 있다 치자. 그럼 마이너스 3, 중성이었다고요. 그리고 지금 저기 빨대가 나왔죠. 뭐 털가죽과 빨대는 서로 다른 물체이기 때문에 이 전하의 개수도 달라요. 그래서 빨대가 뭐 4개야. 플러스가 플러스 4, 마이너스 전자도 4개 플러스 4, 중성이었다고요. 근데 둘을 마찰시키는 순간 털가죽에서 빨대 쪽으로 전자가 간 거야. 하나가 갔어요. 그럼 나타난 특징이 뭐야? 털가죽은 3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지. 그럼 몇 개가 돼요? 전자의 개수는? 2개로 줄죠. 반면에 빨대는 전자가 얻어졌어요. 하나 들어왔지? 몇 개가 돼? 5개가 되면서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의 개수가 달라지게 되죠. 털가죽이 플러스가 3개인데 마이너스가 2개니까 플러스가 더 많아. 그럼 많은 거에 전기를 띠게 되는 거야. 플러스 전기 또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요. 반면에 빨대는 전자, 마이너스가 5개로 더 많지. 그럼 마이너스 전하,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찰시킨 후에 전자를 잃어버린 털가죽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면서 전기를 갖게 돼. 대전되었고, 반면에 빨대는 전자를 얻게 되면서 마이너스 전하로, 하나는 플러스고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를 띠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우리 전기력 중에 서로 다른 종류의 전기 사이는 이렇게 달라붙죠? 우리 배웠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에 달라붙는 힘 때문에 마찰시키면 무조건 붙으려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억지로 막 스웨터 벗으면 뜯으려고 하니까 걔네를 떨어뜨리려고 하니까 지지직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이동함으로써 전자를 잃어버리는 애는 플러스, 전자를 얻는 애는 마이너스, 둘 사이는 서로 다른 종류의 전기이기 때문에 인력이란 힘에 의해서 달라붙는구나. 이게 마찰 전기입니다. 그럼 아까 선생님 말했죠. 좀 전에 털가죽은 잃어버렸어요. 중성 상태에서 전자를 잃어버리면 플러스가 우세지. 그럼 플러스 전하를 띠게 돼. 그래서 플러스 전하의 양이 마이너스 전하보다 많아졌지? 그럼 많은 거에 전기를 띱니다. 플러스 전하를 띄어요. 전자를 잃어버리면 털가죽처럼. 반면에 전자를 얻은 좀 전에 빨대. 빨대는 전자를 얻은 만큼 마이너스 전하량이 오히려 우세야. 개수가 더 많다고요? 그럼 얘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 둘은 서로 다른 종류의 전기를 띠게 된다는 거 우리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마찰 전기의 특징을 이제 말씀드리면, 마찰 전기는 건조한 날에 잘 생깁니다. 쉽게 말하면 여름보다는 겨울. 그죠? 우리 여름에는 공기 중에 이제 습도가 수증기 양이 많죠. 그럼 이 수증기가 마찰 전기를 일으키는데 뭔가 원인이 된다는 얘기지. 보통 이제 마찰 전기는 여름에도 생겨요, 사실은.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시키면 전자가 이동하게 되면서 털가죽, 빨대처럼 이렇게 서로 다른 종류의 마찰 전기가 생기는데, 그럼 여름엔 어떤 현상이 있냐? 공기 중에 이제 물방울, 물 분자들이 많아요. 그럼 이미 전기를 띠고, A가 플러스를 띠고 있다는 건 얘는 전자를 잃어버린 애고, 반면에 B라는 애는 전자를 얻어가지고 마이너스를 띠고 있었다고요. 그럼 이 공기 중에 물방울이 매개체가 돼서 이 물방울에서 전자가 쉽게 이동해서 들어와. 그러면 분명히 전자가 부족해서 플러스를 띠고 있던 A는 다시 중성으로 되돌아가네. B의 전자 또 역시 매개체가 돼서 물방울로 전자가 쉽게 이동해가. 그러면 마이너스 전하가 더 많았던 B는 다시 중성으로 되돌아가면서 우리 여름이라는 계절은요, 마찰 전기가 생겨도 금방 사라져 버려요. 이걸 방전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겨울은 건조하죠. 건조하다는 건 공기 중에 수분이 없어, 수증기가 없다고. 그러면 마찰시켜서 전기를 띠게 되면요, 좀 오래가. 이게 쉽게 중성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지는 물 분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건조할 때 잘 발생하고요. 그 다음 같은 물체끼리 털가죽끼리 마찰하면 전자 이동 안 하죠? 빨대 마찰하면 안 하죠? 서로 같은 물체에서는 대전이 잘 안 돼. 왜? 전자 이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서로 다른 물체 사이에서 우리 전기를 띠게 된다는 거. 그 다음 대전된 물체를 공기 중에 오래 두면 선생님 그랬죠? 이 전자가 들어오거나 빠져나가서 원래 중성으로 되돌아간다. 그 현상을 우리는 방전이다 라고 그래서 여름철에 심하다. 그럼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마찰 전기 현상 많죠. 우리 겨울에 아까 스웨터 벗을 때
우리 스웨터와 우리 머리카락이라든지 몸 사이에 마찰에 의해서 인력이 발생해서 달라붙고 있는 걸 우리가 억지로 이렇게 벗으려고 하니까 지직 소리 나지. 치마와 스타킹, 우리 겨울철에 그 여학생들이 타이즈, 우리 검정색 타이즈와 스커트가 달라붙는 경우가 있어요. 왜? 마찰에 의해서 마찰 전기를 띠게 된 거야. 즉 스커트와 스타킹 사이에 서로 다른 종류의 전기 때문에 달라붙는 거지, 인력. 그다음 마찰시킨 먼지털이, 우리 먼지털이로 먼지를 털 때 먼지털이와 먼지 사이에 마찰에 의해서 전기를 띠게 되는 거죠. 먼지털이가 플러스면 뭐 마이너스면 먼지가 플러스를 띠면서 달라붙는, 그러면서 먼지를 터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마찰 전기다. 그럼 다음은 여러 가지 물체가 나왔어. 그 물체들의 전기를 띠는 순서, 이게 바로 대전열이라는 건데, 보시면 왼쪽은 플러스를 띠기 쉬운 애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마찰시켰을 때 마이너스를 띠기 쉬운 애예요. 그래서 가장 플러스 띠는 털가죽, 유리, 명주, 나무, 고무, 플라스틱, 에보나이트 순서인데, 즉 털가죽은 전자를 쉽게 잃어버려서 플러스를 띠기 쉬운 성향이 가장 강한 애. 반면에 에보나이트 막대기거든요. 이 막대기는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를 띠기 가장 쉬운 애. 양 끝에 있는 애들이 좀 그 힘이 세다는 거지. 그래서 요걸 순서대로 나열한 거야. 그래서 플러스에 가까울수록 이쪽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전자를 쉽게 잃어버리는 성향이 강한 애들이고, 반면에 오른쪽은 얻는 성향이 좀 강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굳이 뭐 학교에서 암기하지 말라고 하지만 외워두면 되게 편해. 여기 나오죠. 털이 유명한, 첫 자만 따서 털이 유명한 나는 곱뿔이죠. 원래 순 우리말로 감기가, 그죠? 근데 곱풀이라고 하자. 그냥 문법을 파헤치지 마세요. 곱풀에 걸렸다, 감기에 걸렸다 이거야. 그럼 여기 하나만 선생님 예를 들게요. 선생님 만약에 털가죽이랑 유리를 마찰시켰어요. 그럼 서로 다른 물체죠. 털가죽은 플러스에 가깝지. 그러니까 플러스를 띄어. 반면에 유리는 마이너스를 띈다? 그럼 이때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냐? 털가죽이 플러스를 띈 건 전자를 잃어버린 거야. 털가죽에서 유리 쪽으로 전자가 이렇게 간다고. 반면에 내가 유리랑 명주를 마찰시켰다 치자. 그러면 유리는 명주보다는 왼쪽이기 때문에 유리는 플러스야, 이번에. 명주가 마이너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털가죽이랑 마찰했을 때는 분명히 유리는 마이너스였는데 명주랑 마찰하면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어떤 물체랑 마찰시키는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종류의 전기를 띠게 된다는 거. 다음, 전기력입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마찰시켰을 때 하나가 플러스가 됐고 하나가 마이너스가 됐죠? 그럼 전기력은 뭐냐? 전하를 띈 물체들 사이의 작용. 즉, 전하는 두 종류였어.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띈 물체 사이에서 어떤 애들은 끌어당기고 어떤 애는 밀어내죠? 이거 우리 한번 배웠어요, 임에서. 그래서 전기력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 인력.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서로 다른 종류의 전기 사이에는 우리 남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듯이 좋아하듯이 달라붙어요. 멀리 있어도. 다른 종류의 전하 사이에서 끌어당긴 힘이 인력이죠. 마찰 전기는 무조건 인력만 생겨요. 반면에 청력, 밀어낸다, 배척한다. 밀어낸다는 거지 서로 같은 애는 싫어해. 뿔뿔, 마마. 얘네들은 가까이만 가도 이렇게 밀리는 힘이 생긴다. 이걸 청력이라고 해서 두 종류의 힘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럼 이 전기력을 이용한 것들은 우리 먼지를 빨아들이는 공기청정기, 그 다음 우리 복사기, 여기 잉크젯 프린터, 자동차의 도색 원리 전기력이 쓰이는데요.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공기청정기 위에 전기를 띤 입자들을 배열시킵니다. 뭐 마이너스를 띤 입자를 배열시켰다 치자? 그럼 먼지의 플러스 부분을 빨아들이면서 먼지를 끌어당기는 거고요. 또 복사기에서는 우리 고체, 잉크, 우리 토너라고 하죠. 우리 토너와 종이 사이에 이렇게 달라붙는 인력에 의해서 이렇게 복사가 되는 거야. 종이에 우리 검정색 이렇게 잉크가 묻어나지. 잉크젯 프린터 역시 복사기처럼 잉크와 종이 사이에 이 인력에 의해서 잉크가 달라붙는 거고, 우리 자동차에 도색하는 원리는 자동차는 보통 도체를 쓰잖아요. 금속들. 이 자동차 위에 전기를 띤 입자를 배열시키면서 뭐 마이너스 입자가 쭉 배열돼 있다 치자. 그럼 위에서 분산시키는 거야, 잉크를. 그럼 잉크의 플러스 성분을 달라붙게 만들면서 균일하게 색깔 입히는 걸 도색이라고 하죠. 다 우리 전기력 중에 인력이라는 성질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전기력의 대표적인 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전기의 발생 첫 시간으로 마찰 전기에 대해서 함께 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은 정전기 유도 파트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우는 시간 가질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